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이광무의 끝장승부 7월 11일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끝장나는 종목, 끝장나는 키워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략 전문가, 이광무의 끝장승부의 주인공이시죠. 이광무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7월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아, 벌써 그만큼 갔습니까? 네. 유난히 네. 7월에는요, 뭐 실적 네. 발표도 있고, FOMC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있었고 네. 해서 어느 때보다도 정신없이 지나간 7월 초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또 경제 지표들에 대한 아주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날씨를 또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좀 보다 맞아요. 보니 네. 또 시간은 가는 줄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또 앞으로에 대한 7월 달이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생각보다는 바쁜 7월 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없이 지나온 7월 초순이지만 앞으로 중순, 하순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이광무의 끝장승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전장 흐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황 보실 텐데요. 지금 11시 3분 기준으로 코스피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2342.94, 2343.05 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쌍끌이 매도로 돌아선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장바구니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약세장의 흐름으로 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 보시면 의료 정밀 분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SD바이오 센서 최근에 미국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의약품 관련 섹터 강세입니다. 일동홀딩스, 동화약품, 국제약품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일동홀딩스의 17%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역시 제약 종목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파마 4% 중후반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사마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와 부품 쪽 섹터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동과 코다코 6%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PHA 5% 후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섹터가 다시 돌아오려는 걸까요? 네, 현대사료 올 상반기에 상승률 흐름을 장식했었던 종목인데요. 현대사료 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상승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9,000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6만 원대에 올라설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16% 오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자동차 관련주 흐름 좋은데요. 나란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주의 흐름은 반대로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향방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LNF 마이너스 1.91%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네, 마이너스 2%대 약세입니다. 천보는 2%대 상승세 가져가면서 2차 전지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젠의 경우에는 5.82% 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진단키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종목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 동시호가 상황을 볼 때만 해도 네.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약간 아쉬운 오전장 흐름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오늘 월요일 출발 좀 기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증시가 상당히 좀 선전했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연속적으로 했을 때 나스닥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우리 시장도 좀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 증시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이 좀 더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일단 미증시가 좋았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던 고용 지표가 네. 깜짝 호조의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컨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추이에서 고용 지표가 좋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준의 의견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겠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후순위로 보겠다라고 했지만 고용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도 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도의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경고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들은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네. 107 지수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달러 강세 분위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특히나 우리 코스피 위치에서는 수급에 대한 환경이 여전히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이 포지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글로벌 동향을 볼 수 있는 중국의 GDP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비농업 이 고용 지표 발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시장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요, 25만 명 정도 증가세로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거는 37만 명 고용 발표가 나왔고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해석은요, 계속해서 이 고용 지표가 증가세에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증가세가 어느 위치에서는 피크를 찍는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늘어난다면은 아마도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지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 확인했고 또 추가적으로 했을 때 실업률에 대한 포인트가 3.6% 남았거든요. 미국 연준이 강조하는 4% 이하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뭐랄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포지션들에 대한 뭐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제 지표 이번 주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도 체크를 하셔야겠고 또 여전히 미국에서도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그런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네.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우리 증시에도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 출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0.29 그리고 장중에 0.54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좀 그려줬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코스닥의 분위기였는데 코스닥의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 대한 추이가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의 부분들이 좀 장 초반에는 괜찮았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추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코스피처럼 조금 제한적인 상승에 멈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중국 증시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는 좀 내려왔다가요. 지금은 중국 증시가 개장된 시점인데 제한된 등락 안에서 횡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장 고점은 2,363포인트대, 그리고 오전장 저점은 2,340포인트대. 사실 이 등락에 대한 등락폭이요, 크지가 않습니다. 1% 내외의 등락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등락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락의 폭이 작긴 하지만요, 전문가님, 그 네. 플러스로 됐다가 마이너스로 됐다가 하는 흐름이 자주 바뀌면서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네. 좀 격동적인 장세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수급이 없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시장을 자력으로 올라가는 건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큰 지수를 보고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 그 보폭을 바로 보여주진 않고요. 방향성만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수에 시간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 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포인트에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마도 이제 이번 주 후반까지 우리 증시는 조금은 꼼짝마 증시가 되지 않을까,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좀 시장이 좀 큰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럴 때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서 큰 변동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잠깐 우리 증시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발표되는 굵직한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시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발 소식들, 고용지표 관련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깜짝 실적 발표는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자동차 섹터에서 관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현대차, 기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될까요? 일단은 실적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좀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활동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해서 관심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판매고에 대한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판매 출고량이 늘었다, 급증했다. 라는 지표로 조금은 이 하방 지지를 좀 챙겼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 실적이 상당히 2분기 호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수치만 본다라면은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 판매량 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소되었지만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 대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마진율이 높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 올라오는 수치가 아니라 북미 지역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해외 판매량에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 변화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상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가 여전히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재고에 대한 이 위치가 쌓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드는 족족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면은 현대차, 기아차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실적 숫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그 판매량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퀄리티. 좀 높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동차 관련된 흐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진율이 좋은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재고 부담률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돼서는 뭐 네. 앞으로 최근에 또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요. 당분간 맞습니다. 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친환경 차에 대한 포커스가 좀 클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를 계속해서 뭔가 키워갈 수 있는 시장을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거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기조로 해서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탈 수 있도록 또 판매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공장 건설에 대한 재검토 소식. 사실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면 취소라든지 극단적인 결과는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재검토에 대한 내용들이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늘어난다면은 아마 그 전기차 판매 환경에 대한 속도를 내기가 좀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는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혹은 전기차 판매를 위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뒷받침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같은 실적 호조에 대한 뉴스의 배경을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뉴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제 2분기 판매량이 줄었다는 소식 때문에 시장을 좀 찾아봤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지금도 괜찮은가 네. 이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주가하고 기아차 주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요. 지난해 연중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하향 추세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하방 지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지난해 계단식 하락에 또 내려왔지만 정말 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경기 방어, 실적 호조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수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에 대한 추이가 늘어났다는 점. 우리가 지난달 중에 현대차, 기아차가 좀 주가가 좀 부진했을 때 일론 머스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 접하셨잖아요. 네. 그 뉴스 이후부터 해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지수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실적이 도움되고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위치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했던 것만큼 브레이크,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점은 계속 좀 단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아차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한 추세에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하락 곡선을 그리진 않았고 박스권 장세인데 역시나 이번에 최근에 다녀왔던 박스권 하단 75,000원대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접했던 뉴스 중에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연중에 뭐 발표되었었던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앞으로 잠재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저점에 대한 자리를 준다면은 적극적으로 보자. 단기적인 흐름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잠재적 모멘텀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다. 저는 현대차, 기아차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다.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현대위아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종목군들 모두 다 괜찮다라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비롯한 자동차 섹터들 오늘의 결론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 주가의 위치도 접근하기 괜찮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어서 후속주도 살펴보면 하다. 결론은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파란불 그린라이트라는 결론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자동차 관련된 소식 저희 끝장나는 오전 끝장 시황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인데요. 원숭이 두창 검사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네. 원숭이 두창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질병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제 주변 분들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봤을 때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좀 이질감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확진자에 대한 뭐랄까 좀 아주 좀 색깔 낀 시선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뭔가 배제할 수 없는 질병군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에 관련해서 좀 뭐랄까 대비책으로 이제 특정 기관에서의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독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일단 좀 현재 국내 유입에 대한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왜냐하면 확진자가 추가적인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해외에서 이 올해 이제 이번 달 중하순쯤에 WHO에서 다시 한번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 선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두고 좀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들 좀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도 이제는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워낙에 이벤트성이 강하다 보니까 단기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 지자체 이제 관점으로 진행된다라면은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는 이슈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원숭이 두창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는 만큼 또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하지만요, 전문가님, 네. 이 원숭이 두창 이슈 자체가 코로나19 테마보다는 그 파워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확진세, 감염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접근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대비책을 일단은 확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괜찮았습니다. 뭐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시세가 좋았던 종목 중 하나는요, 랩지노미스가 좀 움직임이 좀 빨랐었습니다. 아, 랩지노믹스요. 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그러면은 진단키트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시젠. 네, 이 종목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물론 이제 원숭이 두창 역시나 PCR 검사, 유전자 검사로 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가장 높았던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였습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은 급등세를 좀 경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소식이 외신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변동성을 가졌었고요. 이 종목이 지금 6,000원 라인대에서 2만 원 라인대까지 큰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크게 빠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있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일단 먼저 움직였었던 뭐 녹십자, MS, 진 매트리스 이와 같은 종목군들 원숭이 두창 수혜주로 분류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뉴스가 회자되었을 때 움직였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시젠, 뭐 바디텍 메드, 랩지노미스 이와 같은 네.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점.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시장이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 예, 이 정도로 좀 체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주목했던 종목들이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 모쪼록 우리 사회에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역시 또 바이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업종별 상승률에서도 두드러지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SD 바이오 센서 소식입니다. 전문가님, 미국 네. 쪽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인수 관련 소식이죠? 일단 오늘 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실질적인 모멘텀에 가까울까?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
특정 질병에 대한 이슈로 해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뭐 기업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모멘텀으로 접근해 봤을 때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경험하면서 진단 키트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실적 변화가 컸었고요.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M&A 시장 인수대금까지 확보된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인수하는 기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메리디안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진단 키트 시장의 점유율, 그러니까 간접적인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좀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았나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 지금 장중에 13%대까지 움직였고요. 현재도 10%대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뉴스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뭐 미국 시장 안에서 상당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제품군으로 했을 때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 보신다면은 이제는 45,000원 가격 라인대 회복이 확실히 안정화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직전에 왔었던 저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다중바닥을 이뤘었던 45,000원 라인대 주목하면서요. 박스권 장세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45,000원대 라인 주목해달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인수가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M&A라고 하니까요. 네. 꽤 큰 이벤트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 이를 계기로 SD 바이오 센서가 관련 업계에서 좀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이에 따른 주가 흐름의 향방 또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 끝장 시황 포인트들을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은 끝장나는 수익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떠한 종목 함께 리뷰할까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서 GKL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여기 현재 오늘장이네요. 오늘장에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이전까지 했을 때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양봉 기조로 해서 투자 심리가 좀 뒷심이 좀 좋아 보였는데 오늘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GKL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이 방한하는 외국인의 수치가 좀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렸을 때 네. 좋아지는 종목인데, GKL의 이 주 고객 이 지역이 중국인과 일본인이 많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에 대한 관광에 대한 무비자 환경 규제, 환경 완화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본 이야기가 주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베 총리의 그렇죠. 좀 불민스러운 예.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일본 VIP 고객에 대한 수요를 예상했었던 GKL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이 이슈적으로 경계가 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관광객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이 국가적 뭐랄까 중요한 정치인의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단기적인 리스크는 좀 되지 않을까, 네.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좀 애도의 기간이 좀 지나간다라면은 언제든지 또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일본과 또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된 혹은 또 관광객 수요를 위한 이 무비자 이 입국에 대한 규제는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일정 기간의 애도 기간만 지나간다라면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대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GKL 카지노 관련 사업이고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돌발 변수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주춤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모멘텀은 여전하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이러한 애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LG 이노텍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이폰 관련 이슈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네. 오늘은 뭐 다른 이슈인가요? 같은 이슈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스마트폰 신제품이 언제 나올까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갤럭시 관련된 종목 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시리즈에 대한 흥행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장 큰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따라왔었고 이 때문에 시장 대비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반등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조였을 때 32만 원 라인 때 단단하게 좀 박스권 진행되고 있고요. 박스권 형태 계속 보자라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 이슈뿐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강해지면서 자율주행 애플카 이슈로도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LG 이노텍 사실은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고 그리고 또 향후 이 컨셉트카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면은 애플카에 대한 이슈 좀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뭔가 잠재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언제 뉴스가 또 나올지 네.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무튼 만약에 이 애플카의 이 이야기 이슈가 된다면은 LG 이노텍이 또 다시 한번 수혜주로 분류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혹은 이 애플의 컨셉트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 센서,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는 LG 이노텍이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열려 있다라는 결론 내려주셨고요. LG 이노텍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 종목은요. 한국카본 가지고 네. 오셨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실적 관련된 관점으로 계속 이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이동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실적 얘기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액을 일찌감치 달성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와 같은 소식이 있다라면 당연히 건조에 대한 계획은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조선주 또 조선기자재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국카본은 제가 항상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렸을 때 꾸준하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오늘은 조정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추세 하단에 대한 추세선 테스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걱정보다는 그대로 전략대로 저는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전에 있었던 정거점 위치 그 추세에 대한 연속성을 좀 봤을 때는 적어도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까지는 홀딩하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본다라면 저는 17,000원 선까지도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조선기자재 요즘에 조금씩 밝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섹터 종목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지금 현재 라인, 지금 현재 가격 접근하기 나쁘지 않고 17,000원까지 목표가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장나는 수익 리뷰 3가지 종목 살펴보셨고요. 끝장 키워드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미디어, 엔터 관련돼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의 끝장 키워드는 우영우 효과 OTT 관련주 강세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지는 기사글로 해서 좀 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박은빈 씨가 주연인데 워낙 연기도 잘하고 작품 선택도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채널이 좀 생소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오는 공중파에서 낯설은- 나오진 맞아요. 안 나오나요? 네, 공중파가 아니라 그 예전에 네. 스카이 드라마 채널이었는데 네. ENA로
네, 채널 이름이 변경되면서 다소 저도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네.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스카이 드라마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알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 매출 방영 채널은 그러면은 공중파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뭔가 소외됐던 채널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대박이네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대박이네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박은빈 씨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워낙 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넷플릭스 세계 8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은 K 드라마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소재로 해서 좀 뭐랄까 이 의사 굿닥터였나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 소재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예. 네. 이 해외에서 리메이크작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영우 이 드라마도 앞으로 또 리메이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은 지식재산권, IP 네.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소위 네. 뭐 판권이 팔렸다, 뭐 방영권이 판매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네. 더 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A 스토리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IP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점이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작사에 대한 또 이 혜택이 가장 크지 않을까. 주가가 이제 A 스토리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단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우영우 효과라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일단 주가에 대한 거래가 유입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이전의 수준으로 했을 때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좀 빠졌다, 좀 소외됐다라고 맞습니다. 평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흥행도 보여주었고요. 이처럼 좀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일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단 뭐 A 스토리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다 왔다고 봅니다. 네. 워낙에 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주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을 했다는 것에 만족,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접근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살아나면서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과 또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 스토리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좀 한 템포 쉬어야겠지만은 만약에 A 스토리의 이 우영우 드라마가 추가적인 리메이크 판권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변동성이 여전히 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포인트보다는 내려오더라도 다시 또 탄력을 움직일 수 있는 변동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A 스토리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부담될 수 있다 이런 체크 포인트 주셨고요. 하지만 향후의 긍정적인 흐름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우 효과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영우 효과 소식에 이어서 연일 미디어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IPTV 3사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IPTV가 지금 OTT 서비스에 비해서 좀 소위 말해서 밀린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었는데요. 일단 OTT 좀 유료 결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영상,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채널인데 기본적으로 IPTV를 좀 설치한 상태에서 보지 않나요? 저는 그렇죠. 그렇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인 채널 선택권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기존 IPTV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OTT에 대한 결제는 플러스 알파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 IPTV 쪽에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미디어 제작 위치에서 IPTV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시장 수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IPTV 쪽에서 이 사업 기금을 조성한다라는 소식은 IPTV의 자체
컨텐츠라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IPTV 채널에 이제 상영이 되면서 동시에 뭐랄까 OTT 시장을 같이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작사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일단은 IPTV에 대한 시장 전환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은 결국에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또 중요한 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에는 컨텐츠의 싸움이고 또 제작사 관련 이슈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잇따라서 뭐 KT랑 CJ ENM이 콘텐츠 사업 제휴 계획을 발표하고도 있고요. 관련된 소식이 미디어에서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가져오신 끝장 승부주도 이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승부주는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이 우용우 효과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때문에 극장가가 상당히 또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극장 관객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A 스토리와 같은 이 주가는 상당히 빠른 움직임이 나왔고요. 일단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가장 시장에서 유리한 기업은 어디일까? 왜냐면은 다작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위치가 제일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뭐 말씀 주신 그런 호재들도 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회사 자체만 봤을 때도 네. 뭐 이번 분기 실적도 또 기대가 된다 이런 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제작 성과는 컸다라고 보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제 신작에 대한 뭐랄까 모멘텀이 흥행작이 있었다라는 것보다 다양한 OTT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과거에는 넷플릭스 또 토종 OTT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HBO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채널도 이제 이 국내 상륙한다고 하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좀 커지면은 이 안에 해외 컨텐츠, 해외 OTT가 국내 유입된다라면은 물론 이제 해외 드라마나 해외 영화에 대한 컨텐츠가 보이겠지만은 국내 미디어 작품들도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제작사가 가장 좋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컨텐츠 시장에서 가장 수익이 기대되는 또 회사는 제작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전망을 더 밝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랑 장기 공급 재계약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가 우리 국내에 상륙했던 이 OTT에서 가장 선봉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깊게 뿌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 때부터 해서 넷플릭스 쪽에 이 오리지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입점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넷플릭스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안정적인 수입처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 계약했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에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요, 이 K 컨텐츠에 대한 바람이 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킹덤이라든지 그밖에 뭐 지옥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글로벌 순위에 있었던 컨텐츠들을 숫자를 본다면은 가장 많은 다작을 하고 있는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또 넷플릭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OTT 서비스와의 또 공급권 등등의 이슈로 또 전망을 밝게 본다라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과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그래도 최근보다는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큰 추세를 본다면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상태고요. 직전보다는 박스권 형태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주가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시점을 어디로 둘까 많이 보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양한 채널이 국내 이제 OTT 시장이 들어오면서요. 안정적인 실적이 확실히 보여줬다. 사실은 이제 제작사들마다 편차가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는 좀 주가 위치도 이제는 하방에 대한 안전 위치를 좀 이제 확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치 하단을 보기보다는요 상단의 위치에 있는 박스권 복귀를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박스권 복귀를 위한 중요한 계단회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현재가 매수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복귀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6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 호재, 컨텐츠 경쟁력에 힘입어서 지금의 주가도 목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로 85,000원, 손절 라인 6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끝장 키워드와 끝장 승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전문가님의 조언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판단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세계경제TV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네, 전문가님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두루두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매의 끝장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